그러니까 야 니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는 근데 니네 아빠 사무실도 이제 클 거 아니야. 저희 아빠 사무실 1억 안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니네 아파트가 조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비율로 하니까는 많이 올랐잖아, 맞지? 그거야. 아, 근데 원래 높게 잡았었어요. 그 집값을 높게 잡았어서. 자 봅시다. 변동대라는 개념을 처음 배웁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세요. 변동, 바로 뭐가? 지각 변동이 생기는 곳. 바로 뭐 변동대에는 뭐가 있냐면 지진대가 있고 화산대가 있고 조산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모르는 거. 조산대. 조산대는 뭐냐면 조산운동이라고 있어요. 조산운동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산이 뭐예요?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이제 습곡산맥 만들어지는 게 조산운동인데 사실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앞으로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겉에만 이렇게 내용이 뭐 오늘 뭐 멘틀의 대륜이 막 이런데 뭐 시간상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뭐 멘틀의 대륜이 막 이런 거를 배울 거거든. 뭐 수렴형 경계에서는 뭐 해령이 있고 발산형 경계 뭐 이런 게 있다라. 근데 오늘은 이게 해구가 있고 해령이 있고 뭐 이런 것만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수렴형 뭐 띠리리리리 오케이? 발산형이 멀어지는 거니까 발산형이 해령, 수렴형에는 해구, 호상열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게 요거 다음번에 배울 때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 지금은 지진대. 이게 조산대도 조산운동, 조륙운동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것도 다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됩니다. 자, 화산대, 지진대 안 하고요. 자, 얘네는 대체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뭐 합니까? 일치. 얘도 일체예요. 대체로 다 일체합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 그림 좀 전에 내준 거 그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게 참 만들기 어려워요. 이게 뭐 제가 그림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림 펼쳐. 거기 그림 잘 보시면 그림을 볼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요. 물론 여기 이렇게 그 까만색 보면 여기가 이게 바로 뭡니까? 환태평양 지진대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남아메리카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요 사이. 여기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여기가. 찾았어요? 예, 오른쪽 거잖아. 오른쪽. 맞죠? 대서양. 예, 선생님이 조금 너무 일직선으로 해서 못 찾은 것 같은데. 일본은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 네. 얘랑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아까 왜 내가 뭐 수렴형이니 발산형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구와 다르네요.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이거 한 그림이야. 여기는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네. 오케이?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게 뭐 오늘 참 시간 애매하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 봅시다. 이게 지진과 화산이 왜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좀 세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더 세세한 건 배우겠지만 지금 개념을 잡으면 이제 멘틀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지각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멘틀 대류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얘 어떻게 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럼 요 위에 있던 지각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요? 종이를 이렇게 밀면 그렇게 해서 히말라야에서는 여기. 종이를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땅이 여기 중간인데 얘도 이쪽으로 오고 얘도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휘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죠? 양쪽에서 미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벌어지고 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이게 땅이 이렇게 싹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 사이로 뭐가 올라올까요? 마그마? 예,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그림이 이게 멀어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벌어지는 요게 바로 뭐냐면 해령이에요. 해령이 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땅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요게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올라오자마자 뭐 합니까? 이렇게 쌓여요. 붙죠. 네. 끝납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옆으로. 계속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네. 또 더 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멀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얘네는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이잖아요. 바다니까. 맞지? 해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다가 뭐 해주고 있다는 해양 지각이 뭐 해진다는 얘기야? 넓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해양 지각이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다 해양 지각이라고 칩시다. 이쪽은 대륙 지각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는 둘 다 대륙 지각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해양 지각을 표현했으니까 해양 지각이 밀도가 커요. 네. 그럼 일본 여기에 일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다 무슨 지각이에요? 지금 태평양이니까 해양 지각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대륙 지각이에요. 우리는 아시아판이랑 붙어 있는 대륙 지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냥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제 요건 이해 갔죠? 야 여기 조 그림에 맞추려고 여기가 이제 대륙 지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해양 지각이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해양 지각, 대륙 지각 맞죠? 맞죠? 밀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해양 지각이 밀도가 커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해양 지각이 밀도가 크니까 그럼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일본도 점점 커져요? 아니죠. 일본은 어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맞죠? 네. 네. 일본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내려가고 대륙 지각은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죠? 차이는 없는 거예요. 네. 얘네는? 근데 이게 오랜 기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완전히 경계 위에 있는 애들이야. 오히려 여기 경계보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조금 요쪽 있죠, 요쪽. 네. 아니면 조금 요쪽. 네. 요쪽은 지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지. 대륙 지각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얘네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위에 있잖아요. 해양 지각이 내려가니까 깊어요, 안 깊어요? 안 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커요. 근데 얘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진이 느끼려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피해가 작아요. 규모가 지진의 규모가 뭐 하게 된다? 작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뭘 불쌍해. 지인생 시간 하는 거죠. 그러고도 잘 사는데. 걔는 대신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대서양 꼭 기억합니다. 오케이. 자, 거기 좀 읽으면서 그냥 해드릴게요. 이거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그림 아래 바로 태평양 주변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맞아요? 네. 써져 있죠? 자,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전 세계 화산 활동과 지진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발생합니다. 됐어요? 천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대륙판과 해양판, 여기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일어나는 겁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는. 됐습니까?
지중해 히말라야 산맥 인도네시아를 따라서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지진의 약 15%가 일어나는데 대규모 습곡 산맥이 발달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환태평양 지진대가 발산형 경계고, 수렴형 경계고, 대서양 지진대는 발산형 경계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옛날에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아시아가 이렇게 날씬했다? 몰랐지? 아시아가 이렇게 날씬했어요. 요거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가 날씬했어요. 남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섬이 이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자꾸 올라오네. 거짓말 같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더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요. 됐어요? 근데 계속 수렴이야. 이것도 수렴형이야. 이것도 뭐라고요? 수렴형. 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무슨 판이에요? 얘는 섬이잖아요. 대륙판이죠? 얘도 뭐예요? 대륙판이죠? 둘이 밀도가 똑같죠? 그럼 아까 선생님처럼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산. 예. 이게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알프스 산맥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히말라야 산맥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프스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높아지는데 뭐 지금도 높아지고 있겠지만 지금 얘는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1년에 1cm. 뭐 하여튼 뭐 높아지고 있다. 예. 이게 좀 높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맞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였어요? 바다였죠. 여기가 바다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바다 조개도 발견되고 그런데 아씨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 조개 딱 주스면 대박. 주술 수 있을까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조개 주술 시간이 어딨어. 있어도 화석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내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추실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 눈이 없다. 그건 좋겠지. 그러면 이제 발견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렇지만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대서양, 태평양,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 지진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 심해저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얘도 천발 지진만 얘는 진짜 천발 지진만 발생하죠. 왜 천발 지진만 발생해요? 계속 올라가니까. 지각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멘틀이 이렇게 대류하니까 여기서 땅이 지지지지지 갈라지니까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바닷속에서 예.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마그마 굳어서 하면은 그 주변 바다는 뜨거워요, 약간? 근데 바닷물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바로 그 주변은 좀 그냥 미지근하겠죠. 되게 뜨겁게, 더 가까울 땐 더 뜨겁겠지. 맞지? 왜냐면 온도가 수천 도잖아, 또 마그마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2번 전세계 주요 변동대. 변동대의 분포는 주로 어디로 이루어진다? 대륙의 주변부. 맞아요? 변동대의 발달에는 해령, 해구, 호상열도, 습곡 산맥 등이 생기는데 해령은 아까 했지만 대양의 중심부를 따라 길게 발달한 겁니다. 맞아요? 해저 산맥 만들어지는 거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대서양 중앙해령. 맞아요? 해구는 대양의 가장자리에 따라 발생하는데 폭이 좁고 깊은 해저 골짜기죠. 아까 선생님이 일본에 그림 그린 거 얘기했죠? 네. 해양판이 내려가고 대륙판이 올라오고 맞지? 그게 해구예요. 또 이제 헷갈린다. 나 옛날에 공부할 때 헷갈렸어. 자, 선생님 보세요. 뭐가 헷갈리는지 아니? 이거는 니들이 알아. 봐봐. 잘 봐. 정확하게 이거 좀 구분해서 외워라. 자, 봐봐. 발산형이지. 네. 발산형이 뭐야? 멀어지는 거지. 네. 그러면 바다에 생기네. 이렇게 맞아요? 네. 바다에 이렇게 이랬고 이런 식으로 딱 생기네. 이렇게 하고 탁 이게 생기네. 맞지? 수렴형은 뭐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해양 지각이 이렇게 내려가고 대륙 지각이 이렇게 올라가겠네. 맞지? 이거 여기까지는 다 외운다고. 그리고 얘는 얇은 거니 얘는 천발 지진 일어나네. 얘는 천발이랑 뭐도 일어나. 신발 다 일어난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는 니들이 다 외워. 자, 이제 물어볼게. 선생님 봐. 어떤 게 해령이게?
위에 게 해구 아니야? 해령은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해령은 그 밑에 거 아니야? 그렇지. 헷갈리잖아, 맞지? 예, 이게 해령이에요. 왜요? 이게 해구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알았습니까? 령.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외웠어. 해령이 능선인가 뭔가 한계령, 대관령, 산맥. 오케이? 여기가 뭐가 만들어져? 해저 산맥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해령이야. 내가 그렇게 외웠어. 그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아씨 이게 해구야 해령이야. 열받는다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진도야 규모야. 헷갈려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여기는 이제 되게 빨리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령이 뭐고 해구가 뭔지 얘기하고 호상이 활도는 해구가 나란하게 대륙 쪽으로 발달한 화산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습곡산맥은 조산운동에서 만들어진 대규모의 산맥이잖아요. 맞죠? 요건 이렇게 읽고만 넘고 이렇게 외우시면 그 다음에 가면은 해령이 뭔지 해구가 뭔지 뭐가 뭔지 이렇게 좀 어떻게 배운다는 얘기야? 자세하게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와 조산대는 대부분 다 뭐 한다 그랬다? 일치한다 그랬다. 됐죠? 자, 선생님 보세요.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 배웁니다. 대륙이동설 누가 주장했게요? 베게너가 주장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게 내가 요새 진짜 수업 준비를 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그냥 그 베게너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내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요? 니네 이거 알고 있죠?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주장했는데 증거를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이거 증거 못 찾고 죽잖아요. 맞죠? 이게 니들 알고 있는 사실. 대륙이동설 증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생대 말기에서 초대륙 맞아요?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판게아라고 부르죠. 판게아. 네. 초대륙에서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중생대 말에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랑 그게 벌어지면서 대서양이 형성돼요. 뭐가 형성된다고요? 대서양이 형성. 그리고 신생대 말 되면은 지금의 뭐가 된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서 대륙이동설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경계선. 해안선이 뭐하다? 일치한다. 맞아요? 네. 두 번째, 지층. 그 저위도 지역 있죠? 저위도 지역이 어디예요? 적도죠, 적도. 네. 저위도 지역에서 뭐가 발견된다?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 그 인도가 옛날에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애가 인도예요. 세 번째, 떨어진 두 지층 사이에 뭐가? 지층 구조가 연속이 된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되게 특별한 지층이야. 무슨 삼, 여감, 응해암, 또 무수남 이런 식으로 삼, 여감, 응해암, 화강암, 현무암, 이런 거 정말 드물잖아, 맞지?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유럽에서 발견됐어, 오케이? 근데 그 똑같은 지층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어. 그럼 옛날에 둘이 뭐해 있었다는 얘기야? 붙어 있었다는 얘기지. 네 번째, 떨어진 두 지역의 뭐가? 화석이 뭐한다? 일치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통상적인 화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 특정 지역에서만 살았던 화석이 그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떨어진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됐다. 이건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안 되는 거고, 화석 중에서도 특정 조건에서만 번식하는 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맞지? 그게 떨어진 두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 이제 그림 보고 하면 이제 여기 판 구조론에 정립되는 과정. 대륙이동설, 고생대말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고 이후 분리되어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뤘고, 고생대는 초대륙 판게아를 이뤘고, 중생대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지면서 대서양 형성되고, 신성대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륙 이동의 증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 그림 넣었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해안선 일치하고. 맞아요? 고성대 화석. 여기 화성대 나오죠? 이거 화성, 이거 뭐예요? 이거. 메조사우루스랑 시노그나투스 아프리카. 예, 얘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양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떨어진 두 지층 지질 구조의 연속성 여기 나와 있죠? 칼레도니아 산맥이랑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또 일치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빙하의 흔적이 일치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거 아직 얘기 안 해줬어. 내가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안 나와요? 아니, 이제 지금 하는 얘기, 이거. 얘가, 아니, 시험에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얘 죽는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온다니. 얘가, 그죠. 야, 그거, 맞아. 인정해. 맞지? 근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왜 대륙이 이동하는지 그 증거가 없잖아 라고 과학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아, 분명히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연치 않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니네 둘이 지금 하늘색 입고 파란색 입었잖아. 맞지? 근데 니네가 둘이 이제 같이 서울에 갔어. 대박. 거기도 이제 여자 2명이 지나가는데 이거랑 똑같은 옷을 입은 거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나 네가 서울 가가지고 니네들이랑 똑같은 옷 그것도 둘이 친구야. 니네도 친구지만 어쨌거나 그거에 발견될 확률이랑 이런 게 일치할 확률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다 우연함이잖아요. 그 얘가 증거를 못 찾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제 멘틀의 대륙. 그러니까 멘틀이 움직이면서 땅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멘틀의 대륙과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죽는데 얘가 어디서 죽은지 알아? 얘 있잖아요. 주변에서 야, 너 증거도 모르는데 이게 되냐? 그래서 얘는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해요. 행복한 삶이었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화산 쪽에서 죽어요? 아니 그린란드라는 지역에 가요. 추운 데서 죽었네. 네, 얼어 죽어요.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조가 안 돼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동사. 발견하긴 했어요. 동사했으니까 발견이 된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대륙이동설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인 멘틀의 대륙을 설명하지 못해서. 오케이.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애들 많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는 MC? 최고. 그것도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지만